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3쪽에서 115쪽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차례대로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배웠죠. 그냥 수를 나열하기만 해도 수열이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림픽은 몇 년마다 개최가 됩니까? 그쵸? 4년마다 개최가 되죠. 그래서 몇 년도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는지를 알면 앞으로 몇 년도에 올림픽이 개최가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예와 같은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 3, 셋째 항 5, 넷째 항 7인데요. 다섯째 항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항 1에서 둘째 항 3이 되려면은, 자, 그렇죠? 2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둘째 항 3에서 셋째 항 5가 되려면요. 마찬가지로 2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셋째 항 5에서 넷째 항 7이 되려면 역시 2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넷째 항에서 2를 더해주면은 다섯째 항이 되겠죠. 즉 9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1에서 똑같은 수 2씩 계속 더해 나가는 이러한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 항과 일정한 수입니다. 첫째 항을 초항이라고도 하고요. 기호로는 A라고 씁니다. 일정한 수는요, 공차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D를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 2는 등차 수열일까요? 자, 등차 수열이 되려면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항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 2번의 수열은 첫째 항은 8이 되지요. 자, 그러면 초항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자, 첫째 항 8에서 둘째 항 8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주면 됩니까? 네, 그렇죠. 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셋째 항도 넷째 항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초항 8에서 공차 0을 계속 더해 나가면 예 2번과 같은 수열이 나옵니다. 이것은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뜻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등차 수열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말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수열 A1, A2, A3, A4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첫째 항 A1이 초항 A라는 것이고요. 첫째 항에서부터 공차 D를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즉, 첫째 항 A부터 공차 D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초항과 공차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n번째 항이 어떤 수인지를 알고 싶단 말이죠. 자, 그것을 구하려면요. 자,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됩니다. 첫째 항은 A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로 했죠. 자, 둘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해야 되죠.
자, 그래서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두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은 앞에 세 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하지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안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지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은요? n번 앞의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 작은 항이니까 n-1항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공차 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런데 자,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요소가 초항 A이고요. 공차 D라고 하면은 자, 이 A1, A2, A3, A4, AN도 자, 초항과 공차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이 A랑 같죠? 그 말은 A1에 A를 대입해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A2, A1 자리에 A를 대입해서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항이죠. 말은 A2에다가 A 플러스 D를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2 자리에 A 플러스 D를 대입해서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따라서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죠. 초항과 공차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겠죠. 자, A3 자리에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를 대입하고 자, 또 D를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A 플러스 3D가 됩니다. 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살펴보면 자, n번째 항은 자, 초항 A와 D를 어떻게 자,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째 항은 초항 A지요. 자, 둘째 항은 초항 A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자, 공차 D의 2배죠.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D의 3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변에 있는 식이 자,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초항 A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공차 D가 똑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첫째 항은 D가 없어요. 그리고 D 앞에 있는 곱해지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항이 4니까 D 앞에 3이 곱해지죠. 하나 작죠? 항이 3이면 D 앞에 곱해지는 게 2. 하나 작지요 또? 항이 2면은 D 앞에 곱해지는 게 생략됐지요. 뭐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작지요? 그리고 자, 항이 1일 때는 T가 안 보여요. 그런데 1보다 하나 작은 거는 0이지요. 그래서 자, 더하기 자, 공차 D에다가 0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앞에 항보다 하나 작은 숫자들이 공차 D에 다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n번째 항은 자, n이 들어갔으니까 이 n보다 하나 작은 것을 공차 D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즉, 초항 A와 공차 D를 더해주고요. 자, 항이 n이니까 n보다 하나 작은 항 n-2를 D에 곱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n번째 항, 즉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N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입니다. 자, 여기에서 n은요 변수고요. A하고 D가 상수입니다. 그리고 변수 n은요 무엇일까요? 네, 자연수지요.
따라서 1, 2, 3, 4 이런 숫자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114쪽에 보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가까워져 봅시다.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이 문장만 나오면 AN은 A 플러스 n-1D라고 쓰세요. 또 외워야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반항에서 반드시 A와 D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A는 2, 자, D는 3. 그대로 A 자리, D 자리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즉, 자, 그리고요,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일반항 AN은요, 3n-1이 됩니다. 자, 2번처럼 주어지면, 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무슨 수열인지 일단은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열이 나열되어 있다는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 초항부터 보세요. 초항. 자, 초항은 100이죠. 근데 초항은 쉽게 딱 보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에서 96으로 가려면 일단 4를 빼야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그럼 96에서 92로 가려고 그러면 또 4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수열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자, 수열의 특징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초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초항은 10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초항 A가 100이고요. 공차 D가 마이너스 4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이죠. 자, 따라서 AN은 100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4. 자, 공차가 음수일 때 전개할 때 조심하세요. 부호. 따라서 전개하면 100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자,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반항이 제대로 됐는지 검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 항이 88이죠. 자, 네 번째 항이니까 n 자리에 그렇죠. 4를 대입해서 88이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4를 대입했죠. 나온 결과가 88이 됩니까? 자, 네, 계산하니까 88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두 가지밖에 없어서 특징을 파악하라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바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항 우변에 있는 식 3n-1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 특징은요,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식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115쪽의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제3항이 마이너스 5고요. 제10항이 16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문구만 나오면 자, 이렇게 써라고 했죠. 여기에서 무엇과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네, A와 D를 구하면 됩니다. 자, 구해야 될 게 2개니까 조건 몇 개 줬습니까? 그렇죠. 2개를 줬죠. 자, 제3항이 마이너스 5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제10항이 16이라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요. 첫 번째는 A3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이고요. 자, A10이 16이라는 것입니다. 즉, N 자리에 1번은 3을 대입하고 자, 2번은 10을 대입하면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5와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에 N 자리에 3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n자리에 10을 대입한 결과가요.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요. A와 D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